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세석입니다. 오늘은 원심성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제껴주는, 제가 붙인 건데 뭐라고 했더라? 거예요. 원심성 수축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볼까요? 저희는 근육을 수축할 때, 힘을 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덤벨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세라밴드 같은 거를 쓸 때, 이거를 같은 근력으로 이렇게 써질 때, 덤벨 같은 게 무게가 바뀌지 않잖아요. 걔네를 쓸 때 바뀌지 않는 무게를 등장성이라고 해요. 같은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등장성을 사용할 때 세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짧아지게, 이렇게 짧아지게 해서 구심성 수축이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버티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거죠. 덤벨 같은 거를 들으면서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어나면서 천천히 내려놓는 거죠. 무거운 걸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근육이 길어지면서 사용되는 거를 원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뭐 더 추가로 하자면은 같은 속도로 하면은 등속성 운동,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있겠지만, 아무튼 크게 세 가지로 짧아지거나 같은 길이거나 늘어나는, 그렇게 세 가지 수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수축 중에 이 원심성 수축이 굉장히 핫한데, 이게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 원심성 수축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은 근육을 강하게 키울 때, 빠르게 수축할 때 근육의 길이도 늘릴 수 있으면서 근육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활을 할 때 통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주의사항들은 건강하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어요. 대신 이 영상들, 특히 제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영상들, 재활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고해야 되는 게, 이 재활이라는 거는 통증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염증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약한 게, 근력 약화가 같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근력이 약하고 통증이 있고 염증이 있을 만한 사람한테 어떤 움직임, 운동을 시키냐면은 처음부터 원심성 수축을 바로 시키는 경우가 적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려고 해요. 원심성 수축은 좋지만 원래 가장 마지막에 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좋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원심성 수축을 잘못하면은 얘네들이 늘어나면서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던 부위들이 찢어지거나 또는 얘네들이 돔스라 해가지고 지형성 근육통이 너무 강하게 와요. 지연성 근육통 어떤 거냐면은 운동을 하고 48시간 뒤부터 정말 너무 아프게 근육통이 오는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을 고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걸 시키면은 많이 힘들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운동을 시키려고 처음에는 등척성 운동을 시킵니다. 가만히 힘주는 거, 버티는 거, 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심성 수축을 먼저 배워요. 근육이 짧아지게 쓰는 겁니다. 얘는 원심성 수축에 비해서 근육이 짧아지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저강도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심성 수축을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적은 근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선택적인 움직임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택적인 움직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선택적인 움직임 어떤 거냐면은 한번 볼까요? 이 선택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근육을 편하게 사용하려는 거, 쓰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하려는, 예를 들어서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엉덩이를 쓰려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제껴집니다. 허리가 제껴지면은 이게 선택적인 움직임이 안 된 거예요. 타겟 머슬, 내가 쓰려는 근육을 직접 걔만 사용하려고,
그 근육만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선택적인 움직임인데 이게 구심성 수축에서는 조금 쉬워요. 왜냐면은 저강도니까. 근데 얘가 원심성 수축에서는 내 거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플로우라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곳들을 같이 씁니다. 다른 곳들을 같이 쓰면은 허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등, 어깨를 쓴다거나 다른 데를 이용해서 써가지고 대상작용 또는 보상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힘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서 중둔근 운동할 때 옆에 누워가지고 밑에 다리를 90도로 접고 그 다음에 다리를 살짝 뒤로 찬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차면서 옆으로 들어주거나 하면서 중둔근 운동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밑에 다리를 접어줌으로써 허리를 안 쓰려고 그래서 서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거를 조절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서서 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웨이트, 무게를 너무 주면은 허리를 많이 써져서 보상작용을 해가지고 선택적인 움직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원심성 수축을 해가지고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움직임이 나올까봐 그런 걸 위해서 등척성, 편하게 버티는 거 먼저 하거나 구심성 수축을 먼저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수축을 하기 전에도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얘가 근육이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화돼 있잖아요. 또는 염증이 있잖아요. 그럼 걔를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퍼뜨려줘서 빨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세탁기 돌아갈 때 얘가 옷에 때가 찼어요. 염증이라든지 통증 요소라든지 젖산이랑 피로물질이라는 때가 찼습니다. 얘를 바로 뭔가를 입어서 쓰는 게 아니라 빨래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염증을 퍼뜨리고 자연회복, 내가 스스로 자가회복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줄 수 있게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 하면서 얘 자극을 먼저 준 후 그 다음에 구심성 수축으로 얘한테 쓰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은 신경 지배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오랜만에 이 두근을 오랜만에 쓰잖아요. 그럼 힘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안 쓰던 기계의 코드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 지배력이 떨어지면은 제대로 근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시동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원심성 수축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부상도 예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걔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피해를 받는 거를 예방하고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원심성 수축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기 전에 준비를 조금 더 해주면은 안전하고 더 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